프랑스 파리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한 엄마는 갓난아이에게 내려진 비극적인 진단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 유럽을 떠돌았습니다. 스위스, 모나코, 그리고 친정인 프랑스까지 수많은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 누구도 아이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죠. 모든 병원이 기적이란 건 없고 치료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거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한 나라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비행기에 올랐고 그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마주하게 되죠. 한국 병원 의료진은 아이를 보고 왜 이제서야 오신 거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날 프랑스 엄마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엄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엘로이즈 베르니에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출신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예요. 파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며 유명 공연장을 누비던 그 시절이 아직도 선명해요. 남편 폴은 유명한 건축가였고 우리는 몽마르트 언덕 근처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살았죠. 아침마다 작은 카페에서 크루아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와인 한 잔과 함께 서로의 하루를 나누곤 했어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폴은 매일 제 배에 귀를 대고 엘로이즈 듣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벌써 음악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며 행복해했죠. 저희는 딸 이름을 루이즈로 지었어요. 제 할머니 이름이기도 하고 프랑스어로 빛을 의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루이즈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눈동자에 별이 담긴 것 같은 반짝임이 있었죠. 폴은 딸이 태어나고 더 바빠졌어요. 저는 출산 후 잠시 연주 활동을 멈추고 가정에 집중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가족은 완벽한 행복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루이즈가 태어난 지 6개월, 폴이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남편분의 심장에 선천적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아빠가 된 폴이 떠나버렸어요. 장례식은 비가 내리는 몽파르나스 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폴을 위해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켰어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비 내리는 묘지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이제 혼자라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은 그 순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이즈의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거죠. 의사는 루이즈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심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유전적인 심장 기형이라는 거예요. 더 정밀한 검사 결과 루이즈는 아주 희귀한 형태의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로이즈 부인, 유럽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매우 드물며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간 제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딸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니요. 파리에서 모나코, 스위스까지 모든 유명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때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죠.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해서 들었어요. 루이즈의 심장은 점점 약해졌고 유럽의 천문학적인 치료비는 저의 모든 저축을 삼켜버렸습니다. 연주 활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음악 교습만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어요. 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폴과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도 팔아야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느낌이었어요. 한때는 콘서트홀을 울리던 제 바이올린 선율이 이제는 병실에서만 울려 퍼졌죠.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결국 생계를 위해 루이즈의 병원비가 좀 더 저렴한 스위스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죠. 생소한 언어와 낯선 문화 속에서 혼자 아픈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어도 특수치료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유명한 덕분에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 유지는 하고 있었지만 루이즈를 옆에서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충당할 정도의 교습을 할 시간은 없었죠.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화나 부모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최상의 치료를 받았죠. 남편 폴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엘로이즈 부인, 루이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실험적인 단계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차가운 사무적인 목소리였죠. 그날 밤 저는 아이 옆에 누워 소리 없이 울었어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제 무력함이 저주스러웠습니다. 한때 파리의 화려한 무대에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던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는 딸의 생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노부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표정을 보니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상태를 물어봐주는 것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손녀를 이곳에서 치료했어요. 하지만 유럽의 의료 시스템은 때로는 너무 차갑고 비정해요. 노부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다른 대안은 없으신가요? 세계에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는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모든 유명 병원은 다 가봤고 돈도 바닥났죠.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유명 음악가의 공연 소식을 접했어요. 제가 한때 함께 연주했던 사람이었죠. 용기를 내어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선 공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요. 어떻게든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미안해요, 엘로이즈.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도울 수가 없네요. 짧은 메시지만 남긴 채 그는 연락을 끊었어요. 세상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바빴고 남의 불행에는 눈을 감았죠. 며칠 뒤 루이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들은 또다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식은 커피를 마시며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제 옛 제자였던 미나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음악 유학을 왔던 미나는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하나였고 가끔 안부를 물어오곤 했었죠. 선생님, 루이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치료할 생각은 해보셨나요? 처음 미나의 메시지를 봤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분단 국가라는 사실과 흐릿한 지리적 위치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제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문화도 언어도 모든 게 낯설었죠. 괜찮아 미나, 고마워. 하지만 지금 루이즈 상태로는 그렇게 먼 여행을 할 수 없어. 전 그렇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나의 다음 메시지가 제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선생님, 저희 사촌이 같은 희귀심장병을 앓았어요. 미나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의료기술도 뛰어나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들이 절실한 희망처럼 다가왔어요. 제 사촌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특수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어요. 비용도 유럽보다 훨씬 저렴했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에 또 다른 실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루이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면 모든 것을 걸어볼 가치가 있어. 스위스 병원의 의사에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엘로이즈 부인, 그런 동양 국가보다는 유럽이 의료기술이 훨씬 앞서 있어요. 그의 어조에 무시가 묻어났죠. 밤새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해외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히 심장질환 관련 첨단 치료와 성공 사례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병실에서 루이즈가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루이즈, 엄마가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미나는 서울의 한 병원과 연락을 취해 주었고 루이즈의 의료 기록을 보낸 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아이의 상태는 분명 심각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한국 의사의 메일이 희망을 주었죠.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남은 돈을 모으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루이즈의 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죠. 스위스 의사는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엘로이즈 부인,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이미 선택지가 없었어요. 유럽의 의학으로는 루이즈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낯선 동양의 나라, 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요. 루이즈, 엄마가 약속할게. 반드시 너를 살릴 거야. 비행기에 오르며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공항터미널, 반짝이는 바닥, 깔끔한 안내 표지판 모두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와는 달랐죠. 영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곳곳에 외국어 표지판이 있었어요.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열차에 오르자 루이즈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엄마, 여기 모든 게 다 파리보다 더 새 것 같아요. 루이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실제로 도시의 풍경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미나가 예약해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영어 안내방송이 있었지만 낯선 역 이름들이 혼란스러웠죠. 강남역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미나의 메시지를 보며 역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희는 병원을 찾고 있어요. 제 당황한 표정을 보고 그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같이 가시죠. 그의 이름은 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의 아들 서준은 루이즈보다 1살 많았어요. 아이들은 금세 눈빛을 교환하며 친해졌죠.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무슨 일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나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짧게 루이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지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도 아내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어요. 누군가가 제 상황을 이해한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지훈은 접수 방법부터 진료 순서까지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해줬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뛰어납니다. 루이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이 남자의 친절함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제 말을 지훈이 부드럽게 가로막았어요. 보답이라니요? 당연한 일인걸요. 저희가 외국에 갔다면 같은 도움을 받았을 테니까요. 진료 시간이 다가왔고 지훈은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서준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올게요. 왜인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몇 시간 전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의지가 됐죠. 진료실에 들어서자 한국의 의사는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엘로이즈 씨, 루이즈의 상태는 분명 심각하지만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의사의 진지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가 처음으로 제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치료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0%입니다. 유럽에서 시도하던 방법보다 훨씬 높은 확률이에요. 그 말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났어요. 오후가 되어 다시 병원에 온 지훈을 만났을 때 저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예요. 루이즈는 좋은 의사를 만났네요.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루이즈의 심장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며 치료 계획을 알려줬어요. 2주간의 준비 기간 후 수술을 진행하고 회복 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죠. 병원을 나서려는데 수납창고에서 저를 불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경험했던 천문학적인 진료비 청구서가 떠올랐어요.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맞나요? 너무 적은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액이 유럽의 10분의 1도 안 되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이 금액이 말이 돼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엘로이즈 맞는 금액이에요.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지훈이 말을 해주며 저를 병원 카페로 안내했어요. 루이즈와 서준은 병원 놀이터에서 놀게 두고 우리는 커피를 마셨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지훈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 덕분에 의료비가 크게 낮아진다는 설명이었어요. 외국인도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내일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싼 거죠? 유럽에서는 이런 치료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제 의문에 지훈이 미소 지었죠. 여긴 누군가의 생명을 돈으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저도 아내가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았기에 압니다. 싸다고 해서 값이 낮은 게 아니에요. 가치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의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듯한 안심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며칠 동안 지훈은 저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어요. 병원 등록부터 근처 숙소 찾기까지요. 그는 의료기기 개발사에서 일하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사실 루이즈 치료에 사용될 장비 중 일부가 제가 개발에 참여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딸을 살릴 기계를 만든 사람이네요. 제 말에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은 4년 전 아내를 잃었다고 했어요.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혼자서 서준을 키워왔다고 했죠.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어 버틸 수 있었죠.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루이즈의 검사가 없는 날이면 4명이서 서울을 구경했죠. 서준이 한국어를 루이즈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아이들은 언어의 장벽 없이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루이즈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서준은 박수를 쳐주었죠. 지우는 제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김치의 맛에 놀라고 비빔밥의 색감에 감탄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따뜻함이 이런 것일까요? 고향과는 다른 형태의 안정감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루이즈의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의사는 마지막 상담에서 수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유럽에서는 아직 시험 단계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이미 여러 성공 사례가 있어요. 의사의 말에 희망이 보였죠. 지훈이 수술 전날 병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초조함에 떨고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엘로이즈, 걱정하지 마세요. 루이즈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곳의 의료진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만약은 없어요. 저는 기적 같은 회복을 많이 봤습니다. 루이즈도 그중 하나가 될 거예요. 수술실로 루이즈를 보내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 같았어요. 작고 어린 딸이 큰 침대 위에 누워가는 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죠. 엄마, 무서워요. 루이즈의 작은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괜찮아, 루이즈.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눈 감았다 뜨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용기를 내어 미소 지었죠.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어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지훈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저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미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루이즈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미소를 발견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죠. 지훈이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지훈 씨, 고마워요.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회복실에서 본 루이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작은 기적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 병실 옆 벤치에 지훈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모든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밀려왔어요. 이런 날에 음악이 있으면 좋겠네요. 지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웃으세요? 지훈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제가 바이올리니스트였다는 걸 잊으셨나요? 제 말에 지훈도 웃었죠.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몇 년 동안 제대로 연주한 적이 없었지만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죠. 루이즈의 병실에서 조용히 모차르트를 연주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너무 아름다워요. 오랜만에 들어요. 루이즈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연주했어요.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멈췄죠. 저녁마다 병실 옆 벤치에서 지훈과 함께 앉아 조용히 음악을 나누는 시간이 생겼어요. 저는 음악을 전혀 모르지만 엘로이즈의 연주는 마음에 직접 닿는 것 같아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루이즈의 회복은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빨랐어요. 2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엘로이즈 씨, 루이즈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대로면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해요. 의사의 말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훈이 함께 해주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서준을 데리고 병원에 왔을 때 루이즈와 서준이 한국어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친해졌네요.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서준이가 루이즈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당신처럼요. 제 말에 지훈의 눈빛이 따뜻해졌죠. 그날 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훈과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엘로이즈,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어요. 저요? 강인하다고요? 제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 아픈 아이를 위해 낯선 나라까지 오는 용기,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투쟁을 알아봐준 것 같았거든요. 루이즈가 일반 병실로 옮긴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아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의사는 루이즈의 심장 모니터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차 익숙해졌어요.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퇴근 후 매일 저희를 찾아왔어요. 서준이와 함께 루이즈에게 한국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정겨웠죠. 어느 날 지훈이 저를 병원 근처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어요. 서준이는 동료의 아이와 놀게 하고 둘이서만 산책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엘로이즈, 루이즈의 치료가 끝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루이즈의 치료에만 집중하느라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제 망설임에 지훈이 다시 말을 이었죠. 혹시 한국에 더 머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훈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다는 건 지훈과 서준과 헤어진다는 의미였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죠. 지훈 씨는 제가 한국에 남았으면 좋겠나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훈은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과 루이즈는 특별하다고요. 그리고 서준이가 엄마를 잃은 후 아이에게 웃음이 많이 사라졌는데 루이즈를 만난 후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치료 기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할게요.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오랜 시간 혼자 싸워온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 말에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엘로이즈, 당신과 루이즈가 우리와 함께 한국에서 새 출발을 했으면 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가슴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죠. 그래도 많은 걸 고민해봐야 해요. 언어도 다르고 직업도 찾아야 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유럽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의 재능을 펼칠 곳이 있을 거예요. 지훈은 제 불안을 읽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훈 씨, 정말 저희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들이 있는 곳이 서준이와 제게는 가장 행복한 곳일 거예요. 지훈의 대답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잠든 루이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새 출발, 그것이 가능할까요? 문득 파리에서의 화려했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러나 그 기억은 이제 멀게만 느껴졌어요. 루이즈의 건강을 되찾아준 나라, 제게 다시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있는 이곳이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서준과 함께 병원에 왔을 때 아이들은 금세 놀이에 빠져들었어요. 엄마, 우리 서준이 오빠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루이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을 보며 제 마음도 확신이 생겼어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결정일 거예요. 지훈 씨, 우리 한번 시도해 볼까요? 제 말에 지훈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인가요? 엘로이즈, 지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심장에 다시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루이즈는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는 3개월간의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엘로이즈 씨, 이제 루이즈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천천히 활동량을 늘려가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퇴원하는 날, 병원 의료진들이 박수로 저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루이즈가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지훈 아저씨와 서준이 오빠가 사는 곳으로 갈 거야. 그 말에 루이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서울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루이즈는 서준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죠.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놀라웠어요. 루이즈는 한국어를 빠르게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즈예요. 아이가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도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지훈의 도움으로 서울 외국인 학교에서 바이올린 교사 자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음악과 함께하는 일상이 돌아왔어요. 아침이면 네 식구가 함께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했죠. 지훈은 김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프랑스식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도시락이 정성의 표현이에요. 지훈이 설명해 주었죠. 주말이면 네 식구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달렸고 지훈과 저는 천천히 걸었죠. 엘로이즈, 후회하지 않아요? 화려한 파리 생활을 포기하고 이곳에 온 것을요? 지훈이 문득 물었어요.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한국은 아이만 살린 게 아니에요. 제 인생 전체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제 대답에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루이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밤마다 불안에 떨었던 날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 교육, 의료, 안전, 사람들의 정 모든 것이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지훈의 차분함과 서준의 따뜻함은 저와 루이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죠. 엄마,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잠들기 전 루이즈가 물었어요.
우리는 프랑스와 한국 모두를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 같아 제 대답에 루이즈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할 수 있으니까 더 행복한 거죠?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희망이 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딸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 도시의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저는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루이즈, 지훈, 서준과 함께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세계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했던 아이의 병, 그리고 그 마지막 희망이 되어준 한국. 낯선 땅에서 기적을 만난 프랑스 엄마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의 수준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다시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감동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